앵커리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지난번에 임영웅 씨의 노래죠. 사랑은 늘 도망가 신사와 아가씨 OST 곡이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의 실기곡으로 사용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왜 실기곡으로 임영웅 씨의 곡을 선택했을까? 그리고 음악은 그 정도로 치료 힘이 강한가? 그리고 우리는 왜 임영웅 씨 노래를 들으면 힐링을 얻게 되는 것일까? 이 궁금증이 좀 생겨서요. 제가 전문가랑 전화 연결을 통해서 임영웅 씨의 목소리는 어떤 힘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하실 분은 멘탈 경험 디자인 연구소의 조명국 대표님인데요. 이 심리치료를 주로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네. 네. 앤디쌤 조영국입니다. 그냥 저희 앵커리 똑TV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멘탈 경험 디자인 대표 앤디쌤 조영국입니다. 네, 보통 맨디쌤이라고 부르는 조명국 대표님 전화 연결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상반기에 치러지긴 했습니다만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에서 이 하반기 실기곡에 임영웅 씨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네. 네, 왜 실기곡을 원래 보나요? 음악치료 하시는 분들이? 음악치료대학원 수업들을 보면 즉흥 연주 기술이나 고급 즉흥 연주 등의 이제 수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음악치료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음악을 연주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도움이 되는 노래를 틀어주는데 이제 속하는 게 아니고요. 함께 노래도 만들고 가사를 붙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음악이나 악기를 다루실 줄 알아야지만 그 환자한테 필요한 것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기를 할 수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네네. 가르쳐 주기도 해요? 네네. 가르쳐서 뭐 간단하게 음악 연주를 할 수 있게끔 하면 환자분들이 치유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연주를 하면서도 음악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 곡 중에 자우림 씨 곡도 있었고 최용섭 작곡가의 곡도 있었는데 임영웅 씨의 사랑은 늘 도망가라고 하는 드라마 OST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네. 왜 이 곡이 선정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음악 치료의 어떤 대상자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셨거나 혹은 통증이 있거나 뭐 우울증에 빠진 분들도 이제 포함될 거라고 보는데 그 가수 임영웅 씨를 좋아하는 분들이 이제 중장년층도 계시고 하는데 그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은 곡으로 이 곡을 선정하지 않았나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만약에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들었을 때 좋아하실 만한 곡을 실기곡으로 선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혹시 사랑은 늘 도망가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이 드라마 OST인데? 들어보긴 했어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처음에 이 노래를 임영웅 씨가 부른지를 몰랐었어요. 아, 노래만 들어보니까? 네, 노래만 들었어. 되게 노래가 좋다. 어떤 가수지? 하고 봤는데 임영웅 씨였던 거예요. 아. 와, 이분은 정말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네. 그러니까 젊은 층들도 좋아할 만한 노래라는 게 너무 느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따라 부르고 그러니까 마스터하고 싶은 노래 중에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또 무슨 입덕인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 목소리에 진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저음이 많은 목소리가 사람의 심장을 좀 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마음에 안정감을 주지 않을까. 제가 찾아본 건 없지만 저도 그런 평가를 좀 받은 적도 있고. 그래서 네. 저음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에게 좀 안정감을 주는 그런 느낌이 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음악 치료가 우리가 많이 듣기는 하잖아요, 대표님. 네. 근데 음악 치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1944년에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세계 최초의 음악 치료 학위 과정이 생겼다고 해요. 네. 하지만 그전에도 이미 음악은 수천 년 동안 의학에서 활용이 되어 왔고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노래를 천년간에 이제 그들의 치유 의식의 일부로 사용하기도 했고, 미국에서는 이제 전쟁 같은 거 많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을 관리하는 병원에서 충격으로 고통받는 병사들을 돕기 위해서 음악을 사용하면서 음악 치료에 대해서 많은 접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1996년에 숙명여대 대학원에서 음악치료 석사과정이 개설되기도 했고요. 비교적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우리나라의 최초의 음악치료대학원이 숙명여자대학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장애 아동기관이나 뭐 특수학교, 뭐 노인복지시설 뭐 이런 곳에서 활동을 하시고 요즘에는 뭐 일반 병원이나 호스피스에서도 음악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미국을 중심으로 엄청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음악을 들려주거나 같이 부르거나 하는 것들이 치료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뭐 직접적인 치료라는 부분도 뭐 일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보완적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증이 완화된다거나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안정시킨다거나 혹은 투병 자세가 이제 사람마다 다 달라요. 뭐 나는 치료되지 못할 거야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또 난 열심히 치료할 거야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걸 유도하는 데도 음악이 또 활용되기도 하고 또 의료진과의 협조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등의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고요. 예를 좀 들어드리자면 사례가 있는데 아이가 이제 화상을 이제 심하게 입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이 드레싱을 받을 때마다 너무 아프니까 막 소리도 지르고 안 받으려고 막 이랬던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어떤 힘듦, 뭐 어려움 같은 것들을 뭐 가사로 만들어가지고 노래도 만들고 소리도 지르게 하고 드레싱 할 때 아프니까 막 드럼도 치게 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뭐 이제 병원 자체는 시끄러워졌지만 그 친구는 그걸 잘 또 이겨내고 치료를 했다는 사례가 하나 있고요. 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심장 이식을 기다리던 분이 계셨어요. 60대 남성이 계셨는데 자기 심장 이식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우울증을 겪고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와 음악을 이제 들으면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이제 안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분의 경우에는 가족이 매우 중요하셨었는데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노래도 고르고 가사도 새로 쓰고 연주까지 하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삶의 이유도 찾고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냈다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음악 치료가 고통스러운 순간에 음악을 즐기고 듣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뭔가 희망과 기쁨 이런 것들을 음악을 들으면서 할 수도 있고 또 주의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거죠. 내 아프면만 집중하면 우리가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가수 임영웅 씨 노래 등을 들으면 되게 기쁘고 뭐 가끔 감동도 받고 하면서 주의 집중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다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이제 네. 그 임영웅 씨 팬분들을 자주 만나면 꼭 같이 듣게 되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임영웅 씨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난다. 본 것도 그렇죠. 아닌데 음성만 네. 듣고 노래만 들었는데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분석을 좀 해보면 이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우리가 이제 몸의 생체 기능이 활성화되고 면역력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가 좋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팬분들이 가수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긍정적인 감정도 느끼고 어쩔 때는 신났다가 어쩔 때는 감동받다가 하면서 이제 깊이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 노래에. 네. 그래서 근심 걱정 같은 것도 잊고 정서적으로 안정화되고 이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 특정 곡으로 예를 좀 들어보자면 예. 가수 임영웅 씨가 되게 좋은 노래들 많이 불렀잖아요. 네. 근데 특히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같은 경우는 가사를 좀 살펴보면 어렸을 적의 추억이나 고생이나 행복 등을 떠올리게 하고 또 가수 임영웅 씨가 되게 기가 막히게 그 노래를 소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듣는 이들에게 당신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렇게 뭔가 위로를 해주고 뭔가 나에게 위로를 건네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그런 우울증도 완화가 되고 심리적인 치유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 가사에 몰입을 하면서 정말 우울증이 치료되는 그런 효과가 음악에도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가 그 가사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 가사들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이제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때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단순히 음도 물론 좋겠지만 그 가사가 우리의 예전 기억들, 좋았던 기억들, 그리고 그때 느꼈던 감정들까지 지금 끌고 오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을 잊을 수가 있는 거죠. 아, 제가 갑자기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 가수 임영웅 씨의 노래의 특징이 뭐냐면 노래를 잘 부르는 거는 당연하지만 이 말하듯이 부르는 창법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임영웅 씨가 팬들에게 노래를 듣는 사람들한테 말을 걸고 싶다, 소통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런 창법으로 노래를 많이 불러요. 그러면 듣는 청중들이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나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완전히 그 말씀하신 그대로 느껴질 것 같아요. 단순히 막 이렇게 유행가 같은 노래들을 보면 가사에 사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뭔가 흥얼거리긴 하는데 나한테 어떤 와닿는 게 없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듯이 나의 인생을
아는 것 같이 말을 건다고 하면 더 크게 와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이명웅 씨가 가사를 통해서 팬들에게 말을 걸고 그것이 소통하는 느낌을 주면 훨씬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리고 그 한 의사 한 프로그램에서요. 이런 조언을 했어요, 전문가분이. 그런데 화병을 이기려면 이명웅을 떠올려라. 뭐 이런 조언을 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임영웅 씨를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 뇌에서 도파민이 방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은 의욕이나 행복, 기억, 인지, 운동 조절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도파민은 그 대상을 보고 싶어 하게 되고 또 실제로 봤을 때는 그 뇌가 강렬한 쾌락을 경험하는데 더 많은 도파민으로 보상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콘서트에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엄청 감동을 이제 입으시고 하는 것들이 내가 정말 보고 싶어 했던 임영웅을 내 눈앞에서 봐. 그리고 아까 네. 말씀드린 그런 가사를 정말 좋은 음악으로 들려줘 라고 했을 때 엄청난 이제 도파민이 방출되는 거죠. 아, 그럼 힘들 때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 이명웅 씨를 떠올리면 이 마음속에 있던 화병도 좀 내려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도파민이 부족하면 우리가 우울증 같은 게 유발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반대로 말하자면 이제 내가 도파민이 이제 커졌을 때, 그러니까 즉 가수 임영웅 씨를 생각하거나 보게 되면 의욕도 생기고 행복감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 반대 감정인 분노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되게 신기하네요. 네네. 저 콘서트 현장에서 심지어는 무릎 관절이 아팠는데 콘서트 보고 나서 네. 통증이 사라졌다는 분도 만났어요, 실제로. 네네. 실제로 신체적 통증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이 음악 치료사가 제공하는 음악보다는 환자가 선택한 음악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이 가수 임영웅 씨를 선택해서 노래를 찾아 들으시겠죠? 그 예. 과정에서 그래서 신체적 통증이나 우울증이 좀 감소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과학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끝으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조명국 대표님은 가수 이명웅 씨 노래를 들으니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심리치료가 전문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뭔가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어쩌면 이 사회에서 좀 소외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보통 젊은 층, 뭔가 어린 층에 많은 집중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이제 약간은 소외받고 약간은 관심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말을 건네고 위로를 건네는 것들이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그게 약간 복지 정도의 느낌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 가수 이명웅 씨 노래가 일종의 복지다. 네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끝으로 사실은 이제 우울감을 겪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는 뭐 네. 나이를 많고 적음을 떠나서 현대사회를 사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인데, 네. 평소에 우울증이나 우울감을 겪는 분들한테 전문가로서 조언 한 번을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우울증이라는 결국은 내가 어떤 것을 해낼 수 없다라는 무력감에 시달린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내가 반대로 말하자면은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뭐 노래를 듣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뭔가 악기를 연주한다거나 아주 작은 활동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뭔가 거기서 조금씩 뭔가 해낼 수 있네. 내가 조금씩 뭔가 바꿀 수 있네.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게 우울증을 이겨내는 가장 기초 단계인 것 같고요. 만약 심각하다고 하면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과학적인 측면으로, 의학적인 측면으로, 또 심리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좀 조명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네요. 네네. 지금까지 멘탈 경험 디자인 연구소의 조명국 대표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가수 이명웅 씨의 사랑은 늘 도망가는 어떤 힘이 있는지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명웅 씨 노래를 들으면 치유가 됐다, 힐링이 된다는 얘기 참 많이들 하셨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 인생의 주치의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오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근거가 있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